네, 반갑습니다. 겐수여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난다.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 10배는 상승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서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우리 겐수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뉴스가 이제 떴냐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좀 이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왜 이렇게 김정은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요 두 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그런 이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철저하게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평화와 뭐 비핵화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자체에서 일단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이 영향력 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수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이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유라시아 대륙 요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구의 75%가 거주를 하고 있고 주요 에너지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중국, 유라시아 대륙에 있고요. 인도,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유라시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서의 패권을 잡는 것이야말로 곧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해양 국가란 말이죠. 이 유라시아 대륙 자체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를 해야 진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이제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북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지들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 다음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정학적으로 계속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란 것이죠. 일단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을 장악을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중국의 1대1로를 보셔야 되는데 1대1로로 보시면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서쪽으로 해서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 얘기는 결국 중국이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라시아 쪽에서의 패권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제 도전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안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패권을 좀 이제 먹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국가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이 나토 국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나토 국가들을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미국을 주축으로 구성된 나토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러시아의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욱 북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러시아, 중국 요 하나하나가 버거운데 얘네 둘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진행이 됐단 말이죠. 최근입니다. 8월 달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 강대국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지금 뭐 트럼프가 발언했던 그런 공약들 지키러 다녀야 되는데 언제 또 김정은 만나고 있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은 유라시아에서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정학적 축 얘네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강대국, 뭐 강대국이라고 하면 뭐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인도 이런 애들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위치나 자원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바로 지정학적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에 속하죠. 북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저번에 하노이에서도 김정은을 만났고요. 자,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도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났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거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쓴 책 중에서 이제 거래 기술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거래하는 걸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거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이제 협상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분명 이득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러 갔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과연 김정은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래를 하러 간 게 아닌가. 뼛속까지 장사꾼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하러 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트럼프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뭔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요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철도를 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중국까지 뭐 철도를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그런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자원들을, 에너지들을, 원자재들을 이렇게 철도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요런 흐름과 좀 비스무리하게 좀 형성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 환동의 벨트죠. 이렇게 한반도 동쪽, 한반도 동쪽을 이렇게 관통하는 철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 동쪽에 이 철도가 생기는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요렇고요. 미국은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럼 현재 북한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복 공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복은 이제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과거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뭐 고구려 역사도 지낼 거다, 발해도 지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 공정이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심지어 김치도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문화는 다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께 부러워가지고 저러는 건가? 그냥 뭐 중국이 뭐 쟤네들 중화 사상에 이렇게 심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방의 이런 문화들도 다 지네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에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입니다. 2022년. 자, 이때 보시면 오성 홍기 주위에 이렇게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중국을 요렇게 중국 국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요 우리나라 한복 아닙니까 요거. 네, 경복궁이나 이제 뭐 한옥마을 요런 데 가면 요런 한복 많잖아요. 그쵸? 네, 요거를 이제 입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 이게 우리 한국도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이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이제 좀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 동포 조선족은 뭐 입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족을 요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제 한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는 뭐 우리 조선족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조선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김정은이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폼페이오한테 얘기를 했어요. 폼페이오 아시죠? 그 덩치 큰 저 트럼프 때 이제 국무위원 있잖아요. 네, 저 장관, 국무장관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이제 폼페이오인데 폼페이오가 북한에 한 세네 번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정은과 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중국이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가장 필요한 국가는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발을 하면 미국의 군사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를 이렇게 집결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북한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한미일 프리덤 엣지를 하면 이제 항공모함도 오고 그다음에 뭐 핵 잠수함도 오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전투기나 군사 자산들이 한반도로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가장 위협이 되겠죠? 중국이 가장 위협이 된다면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나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동북공정과 그 다음에 뭐 이런 한복공정, 중국 뭐 김치 공정 이런 게 문화 침탈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우리가 국제전과 내전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내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발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거 우리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러고 좀 이제 침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가 다르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인식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국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딱 생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목적은 최대한 북한을 자기네 소수민족, 조선족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에 뭔가 문제가 터져 막 김정은이 죽었다든가 또는 북한에 뭔가 좀 쿠데타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두만강이나 압록강 주위에 있는 인민해방군들을 쫙 내려가지고 북한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거를 이제 누가 걱정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김정은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으로 인식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도 군대 보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뭔가 좀 위협을 하면 너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전쟁으로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북한이란 말이죠. 북한을 이 소수민족으로 인식을 시키게 해서 그 다음에 내란으로 이렇게 북한 급변 사태 때 침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이유는 이 주한미군 때문에 주한미군을 계속적으로 불러오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폼페이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았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을 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역을 이제 영향력을 확장해야 될 부분이고 북한은 자신들을 지켜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요렇게 맞닿아 있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에 개발권을 달라.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여기에 만약에 미국의 자산, 미국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미국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자산이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자기 자산을 위협을 하면 그럼 이제 총으로 그냥 갈겨버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든 중국이든 여기를 위협한다. 북한을 위협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국경 지역, 이런 국경 지역에 이 트럼프가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트럼프가 미국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미국한테 주고 미국은 북한을 보호해주는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열강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미국은 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 국경을 맞닿는 요 지역에 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 최강의 국가들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이 미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견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견제가 됩니다. 이렇게 맞닿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뭐 CIA 지부나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겠죠. 뭐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기관들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트럼프는 결국에 여기다가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 가문도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문이 이제 부동산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그럼 미국 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그런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그럼 이제 여기를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를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치면 여기 철도가 이렇게 깔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철도가 쭉 이렇게 깔려야 될 텐데 왜 그러냐? 이게 원자재나 이런 부분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자원들 여기 부산에 내려가지고 철도를 따라서 쭉 여기까지 뭐 갈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서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뭐 오는 자산들도 이제 여기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죠. 전 세계 물동량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 중 하나도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철도가 깔려야 그래야 여기를 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 지정학적 패권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뭐 과거에 짐 로저스 와가지고 북한에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북주 특히 남북경협주 중에서 철도주들은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미국은 자,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요 세 개 맞대고 있는 요 지역을 좀 개발해서 미국의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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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딱 포진해 있으면 미국의 자산들이 요렇게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뭐 디즈니 월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공장들, 미국 기업의 공장들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거나 또는 뭐 진짜로 트럼프 타워, 트럼프 타워가 요런 데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북한이나 아니 중국이 이런 애들을 어떻게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밀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굉장히 신중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몇몇 지역에 뭐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갈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여기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싹 다 견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핵심 수혜주가 뭐냐? 네? 그게 뭐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핵심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냐? 자,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할리버튼, 할리버튼을 좀 눈여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재건주죠.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한을 개발한다고 하면 또 이 할리버튼이 또 먹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월봉상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흐름 봤을 때 의미 있는 이평선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한 45달러를 넘어서면 아마 또 이제 긍정적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철도주들 뭐 부산산업, 대하TI, 푸른기술, 현대로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뭐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때 이제 한번 크게 갔죠. 트럼프랑 이제 김정은 대화한다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600%, 3개월 만에 600%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2기 때는 요거 제가 봤을 때 정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정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제 한 2년, 한 1, 2년 정도 모아간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DRTI도 그렇고 푸른기술도 그렇고 부산산업도 그렇고 오늘 대북주들 다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철도주들 정고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 말씀드렸죠? 여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여기 이제 개발권을 달라. 여기 이제 개방을 해서 여기에 땅을 줘라. 그럼 우리가 개발을 할게.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 깔아야 됩니다. 그 자원 조달을 위해서 철도 깔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철도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자, 직접 수혜주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개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할리바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제가 봤을 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의견이든 뭐 나쁜 의견이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스윙맨이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주들, 대장주들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테마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게이미들의 기법 강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등등 뭐 이렇게 뭐 타점 공유, 뭐 검색기 강의 많은 것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100% 무료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개인 정보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은 뭐 댓글창 보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보시면 자, 이렇게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자, 터치를 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할리버튼, 그 다음에 뭐 부산산업, 대하TI, 푸른기술, 현대로템 요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자. 정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냥 트럼프가 김정은을 계속적으로 찾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넘어서 미국의 유라시아 대륙의 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절실한 수단이라는 점,
이 부분 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